두 가지가 있는데 그 NL의 그 풍토가 아주 문제예요. 왜냐하면 NL을 비롯한 운동권 전체가 공정한 선거 절차, 민주주의가 절차잖아요. 절차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거든요. 용산이 그랬고 쭉 그러고 나중에 다 거론을 하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 행태를 보면 똑같아?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중동을 이기면 되는 거지. 그 절차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개박살이잖아요. 뭐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나는 법치주의 갑자기 개념이 없죠. 너무 궁금해졌는데 갑자기 나는 저기잖아. 이 주변부 NL이니까 핵심부 NL이고 소장님이 그 말을 잘못했어 내가. 아니 미안해. 나는 1.5반하고고 소장님이 2반하고니까 1반하고 1.5반하고잖아. 그래, 소장님 나 궁금한데 어쨌든 NL이 그러면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정당 건설론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쭉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의당 지도부가 NL이었던 적도 있지만 NL이 아닌 적도 많잖아. 그리고 사실 정의당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NL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쭉 NL이고 NL을 상징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지금 군자산의 약속으로 구현된 정당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은 깨졌고, 군자산의 약속 내용과 보면은 민주당이 그 정당이야 지금. 얼레벌레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죠. 군자산의 약속으로 건설한 정당 그 민주당도 마치 그러니까 심지어 용산지구당처럼 북한도 NL이 의도하지 않았던 들어가서 결과야 지금. 집권한 거잖아. 그럼 10년의 약속을 지킨 거지. 저는 이제 20년의 약속이 돼버린 거죠. 실현이 된 민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고도의 북한의 의도의 전략이 개혁. 이런 이게 의구심이 북한 들죠. 신비론이지. 저런 얘기 많았어. 북한은 모든 걸 다 해. 이게 두 가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그 사람들 지도부 몇 명 그렇게 된다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 미아 상태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벌집 없어진 벌들 윙 돌아다녀.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돼. 그랬는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2016년에 박지원과 동교동 세력 뭐 이렇게 돼 있는 민주당의 NL 세력이 아닌 정치 세력이 안철수와 함께 알아서 다 나가주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 뭐 친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NL들만 남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 야, 무섭네. 난 그거 몰랐네. 그러고 우르르 들어오더니 2017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결국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말했던 통일 주체 세력인 대중정당, 집권한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 되거든요. 얻어 걸렸네요.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0년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좀 넘긴 했지만 20년에게.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비슷하게 것보다 더 잘했네. 잘 계획이 된 것 같네. 계획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그 현 정부의 강요들이나 진짜. 외교 안보 쪽의 강요들이 안 하는 되네. 행동을 보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근데 이번에 계속 그 가질 수 있죠.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막 자꾸 북한에 주겠다는 이인영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은 계급적 이해가 아니고 정말로 민족적 이해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NL스러워요, 굉장히. NL스러워. 정말 근데 NL 같아. 정의당은 중대재해특별법에 목숨을 걸잖아. 굉장히 계급적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좀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구 PD 계열들이 상당수 아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좀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민주노동당으로만 진입한 게 아니잖아요. 전교조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면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보면 제가 이 패턴을 보면 우르르 몰려가.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집행부를 장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밑에 부분들이 이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조직되어 있는 선거를 해서 우르르하고 깃발 꽂고 당직자 뭐 상근자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선거에서 이기고 다시 포스트 받고 우르르 이게 무슨 볼때 같아요. 메뚜기?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파괴하고 지도부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외대는 사범대 출신이다 보니까 전교조 때 굉장히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전체 학우들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정교조 창립 당시와 그 이후에 몇 년간은 굉장히 건강한 맞아요. 조직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왜 저러지?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교조 조직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만나보면 예전에는 정교조 선생님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정교조 선생님은 그냥 꼴통 취급을 당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유재열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조직을 장악한 다음에 이 조직을 아끼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다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예를 들면 아까 뭐 전국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형태의 최종 의결기구에 투표할 사람만 딱 남겨놓고 의결권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을 또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패턴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95년, 96년에 그러니까 한 청년 인선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너무 지나쳐요. 전부 다 주사 NL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주사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강경 일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96년 연대 사태, 97년 한청년 출범식의 어떤 내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2007년도 그 대선 때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뭐 직접 결정은 하지 않고 얘기만 주변에서 들었는데, 아니 심상정 노회찬 시켜라고. 그러니까 그게 PD가 어떻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세우라고. 그런데 기어코 그걸 권영길을 밀더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권영길 위원장님도 뭐 주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무색무취하신, 그러니까 무색무취는 좀 웃기지만 그런 전통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NL들 입장에선 더 좋았고, 심상정 선배나 노회찬 선배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NL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비토한 거지. 권영길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주사파 아니세요. 예, 맞아요. 그 언노련, 언론노조 예. 그 대표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좀 없으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 주사파 아니잖아. 근데 NL의 입장에선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야. 하지. 근데 만약에 저기 좀 똑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NL이 컨트롤 못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정말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니까 세워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밀지 않을까.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 이재명은 어려워 컨트롤하기가.